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숙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수 비급 186강 그 역세권 개발을 10강이 되겠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것도 초기에 내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파트로 가는 그러한 분양권 매물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은 현재 주변 시세의 아파트의 반값 내지는 30%의 가격으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 또 유념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동북권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서남권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186강 주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무료 세미나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 체계적인 강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있고요. 거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거는 소규모 재개발이죠. 소규모 재개발.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 방식 자체도 주로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죠. 나중에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도정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투자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자. 그랬을 때 반값 아파트를 지향하는 것이 반값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왕이면 그것보다도 그 가격 아래에 내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성공이죠. 내 집 마련을 우리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잠자고 있는 곳을 발굴해서 투자의 성공을 기약하자는 것이 바로 무료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어디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거평타운 2층입니다. 거평타운 2층. 전화는 02-2638-3956번. 02-2638-3956번. 전화 따르릉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일에는 여러 가지 바쁜 사정 때문에 별도로 시간 약속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밀도 있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어디예요? 가능 지역을 찾자. 왜 가능 지역을 찾아야 되냐면 서울 전체 면적이 불과 605 제곱킬로미터예요.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에 전철역이 몇 개인가? 전철역이 307개나 됩니다. 나눠보셔요. 불과 2제곱킬로미터마다 전철역 평균 하나씩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제곱킬로미터 면적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그 많은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을 다 뒤지실 건가요? 투자처를 찾아서 정말 이 보쌈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서울 전역을 하나하나 뒤지실 건가요? 그렇게 뒤지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하시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가능 지역을 어디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찾아 나가면 뭐가 아직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정 가능
지정 가능 상업지역 물량이 2030년까지 어떻게 실제로 지역 안배 물량 134만 제곱미터, 그중에서도 지역 중심 이상, 지구 중심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 중심 이하, 지구 중심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 지역 중심 이상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상 22곳을 중심으로 22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선 먼저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지구 중심 이하를 살펴보자.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22곳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찾아보자. 거기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미 올라버린 곳에 투자를 하는 바보, 즉 어리석은 짓은 우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역 안배 물량들이 있어요. 동북권에 59만 제곱미터, 서남권이 40만 제곱미터. 서남권,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서남권입니다. 서남권에 7개 자치구가 있죠. 바로 서남권이 되겠는데, 서남권이 동북권과 서남권을 합치면 자그마치 두 곳은 75% 가까이 됩니다. 서울 지역 전체의 지역 안배 물량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큰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확률이 높은 곳에 먼저 가서 투자의 선순위 지역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동북권과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노력을 필요하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에는 53개 생활권이 있다 그랬는데요. 2030 생활권 계획에 근거하면은 2030 생활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바로 2030 서울 플랜이죠. 생활권 계획에 근거하면은 116개 생활권이 있어요. 116개 생활권이 바로 이 생활권 중심지 53개 중심지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116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지구 중심 이하예요. 지구 중심 이하에 좀 전에 보시면 67만 제곱미터를 선정하는데, 이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22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중심 이상의 67만 제곱미터 반이나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찾는 것이 또 왜 그래야 되냐? 여기에 같이 개발되는 것보다는 이곳에 개발되는 것이 아파트의 가격 형성이 어떻게 했어요? 완성됐을 때 당연히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자. 서울에 59만 제곱미터, 다음에 오늘은 강의가 서남권입니다. 서남권에는 자치구가 강서구가 있죠. 강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있고, 구로구가 있고, 영등포구가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 관악구가 있죠. 관악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과거에는 뭐였어요? 영등포구였습니다. 이 영등포구가 현재 7개 자치구로 분할이 됐죠. 이만큼 넓었었다. 사실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 영동 지역, 강남 지역의 일부도 영등포구에 속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만큼 영등포구는 과거에 전체적인 면적이 매우 넓었어요. 이렇게 7개 자치구가 되는데, 오늘 서남권은 전체 면적이 16,247 헥토아르가 되고요. 인구는 31만 7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남권 권역 발전 구상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중심은 마곡,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구로 디지털밸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이들 지역이 어디예요? 2030 서울 플랜에 근거하면은 3도심 7광역 중심에 들어간다. 7광역 중심에 들어간다. 이래서 바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선 먼저 권역을 보게 되면은 강서권이 있고요. 그리고 구로권이 있고, 그리고 영등포권
영등포권, 영등포권은 여의도를 포함합니다.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영등포권, 그리고 금천권이 있죠. 금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역 중심의 7 광역 중심이 되죠. 마곡 뭐예요? 광역 중심. 마곡 광역 중심의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곳 지역은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을 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바로 4차의 산업밸리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가산대림 광역중심, 이것은 구로 디지털밸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로 디지털밸리를 말하는데 이 지휘밸리 및 배후 지역이에요. 배후 지역을 어떻게 바로 산업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육화산업. 바로 여기가 1단지예요. 요게 1단지. 그리고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3단지. 3단지가 매우 크죠. 1, 2단지를 거의 합친 그 크기만큼 되니까요. 1, 2, 3단지가 이제 상당 부분 이미 과거의 구로공단에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에 바로 무엇이에요? 인근에 가산동 같은데 이런 준공업 지역조차도 이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고도화시켜서 개발을 해서 그 특성, 산업의 특성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목동, 여기는 지역 중심입니다. 목동 지역 중심의 지역 중심이죠. 12지역 중심입니다. 여기는 지역이라는 것은 12지역 중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2지역 중심 이상, 12지역, 7광역, 3도심 합쳐서 몇 개? 22곳. 자, 이 서남권에는 이곳이 몇 개가 있는가? 5곳이 있습니다. 목동 지역 중심이 있고요. 봉천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이 봉천 지역 중심은 서울대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행정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요. 사당 지역 중심이 또 있습니다. 사당 지역 중심은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상업 업무 복합 기능 육성을 통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지역이 보시게 되면은 사당 역세권과 이수 역세권 그리고 동작 대로변을 이제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이수역 주변 그리고 사당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동작대로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오른쪽에는 서초구, 왼쪽에는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 지역들이 이제 사당 지역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철 노선을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전철 노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선 도로망과 어디나 전철 노선과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도로망이 되겠죠. 도로망. 그러면 이곳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지역적인 지역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특히 난곡선 그리고 신림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서부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광역급행열차, 즉 B노선이 되겠죠. B노선 인천서부터 여기 이곳 인천에서도 어디예요? 송도 신도시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부터 이 강남까지 가는 이 GTX 노선이 이제 가로지르는 정류장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들 지역들이 과연 어딘가 또 있죠. 바로 뭐가 있어요? 안산선이 있잖아요. 목동선이 또 앞으로
가게 되죠. 목동선이 있고 또 안산선이 있어요. 바로 여의도로 가게 되는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철 신안산선의 노선, 거기다가 뭐예요? 신림선, 거기다가 또 서부선은 어디까지 간다? 세전역까지 가죠. 바로 은평구의 세전역까지 가게 되는데, 세전역까지 이 서부선이 쭉 진행이 되면은 이 여의도로 들어가는 이 서남권의 중심은 어디가 돼요? 영등포, 여의도, 마고, 그리고 구로 디지털밸리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특히 여의도, 영등포 쪽으로 진행되는 이 철도망의 가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이 전철역이나 그다음에 이 GTX 노선을 강조를 해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역세권 개발 가능 지역을 찾는데 그 중심에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즉 그 안에 67만 제곱미터의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서남권의 가장 중심은 마곡, 영등포, 여의도, 가산 디지털, 이곳에 좀 전에 아까 보신 거 있죠? 목동지역, 바로 목동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봉천, 이수, 사당, 바로 노량진, 바로 이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앞으로의 기대 가치를 더 높이는데 현재 가치에 비해서 미래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어딘가,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당신 찾았어? 당연히 저는 이미 벌써 3곳 내지 4곳을 발굴을 해서 시장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만큼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찾아가는 표적, 바로 꽉 짚어서 확실한 곳을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파트 반값이 뭡니까?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아직도 반값 아파트의 지역은 있느냐? 있다. 어디냐? 찾자. 그 찾는 기준은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바로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지역들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재개발, 민간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거기다 역세권 개발, 이들 지역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드린 이 서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 지역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이 있고 가로주택 사업 지역이 있고 역세권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지역들이 과연 어디 지역을 우리가 찾아갈 것이냐?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에 거평타운 2층이 있습니다. 전화 02-2638-3956, 02-2638-3956번이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전혀 부동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전혀 엉뚱한 말 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분명히 개별 상담에서는 세금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경매, 그 다음에 빌딩, 상가, 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자, 실제로 지금은 현금으로 그 목돈을 투자하지만은 미래에 큰 파이가 예상되는 바로 차익형 투자의
대표, 여기는 차익형 투자가 되겠죠. 차익형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경매 또한 차익형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을 때는 수익형으로 전환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빌딩 상가 이런 것들은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형 투자가 되고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차익형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매도, 팔 때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유세가 종부세나 재산세.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집중 관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유세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들 지역들이 이제 되는데요. 특히 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세미나는 오시면은 전체 오신 많은 참석자분들의 공통 사항인 역세권이면 역세권, 재개발이면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사업이면 가로주택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나는 가로주택이 맞아. 아니야, 나는 역세권을 투자할래. 아니면 나는 재개발을 투자할래. 재개발 안에서도 나는 민간 재개발에 관심 있어. 아니면 공공 재개발에 관심 있어.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제가 세미나를 개최를 해보면은요, 저는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강의를 한 것이 작년 제가 책을 2020년 1월 2일 날 도시재생 및 가로주택에 관련된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월 2일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강의를 하면서 1년 뒤가 되면 이제 일반인들 귀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관심을 갖게 되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만 해도 2,000곳이 넘기 때문에 이 많은 서울시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높은 투자의 수익을 얻고 또 내 집 마련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첫 차를 타자는 강조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됐고 그때 이미 투자에 나서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활짝 웃고 계시죠. 그만큼 가치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고수 비급을 통해서 강의 드리는 주 중심에는요, 먼저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야 돼요. 그 기초공사를 탄탄히 한 그 위에 탄탄한 건물이 올라서듯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먼저 기초공사,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는 그 방법만이라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 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든가 준공업 종합 발전 계획,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 놓으면 되는데 너무 많지만은 이들 중에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고 이미 올라버린 곳이 아니고 앞으로 오를 곳에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리다시피 유명한 곳보다는 유망한 곳을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돼. 내 귀에 이미 귀가 아프도록 거기 좋아 하는 곳은 더 이상 투자처가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내 귀에 낯설지만은 들어보니까 앞으로 좋은 지역이야. 바로 그것이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